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 논어. 공자는 중국 춘추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육아의 창시자로 배움과 인을 통해 인간이 성숙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배움의 힘을 증명하듯 그는 제자들과 토론하고 스스로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온 생을 바쳤죠. 이 명언은 단순히 공부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며 그 배움을 다시 익힐 때 느껴지는 깊은 기쁨을 말합니다. 공자가 말한 기쁨은 결과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조용히 느끼는 따뜻한 만족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책 한 장을 읽거나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를 실천해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이죠. 사람은 자신이 보는 세상만큼의 사람이 된다. 탈무드. 탈무드는 고대 유대인의 지혜와 경험을 담은 방대한 가르침의 책으로 유대인 교육의 원천입니다. 그 안에는 삶, 교육, 인간 성찰에 대한 깊은 통찰이 가득하지요. 이 문장은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과 인격을 결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사람도 그 좁은 틀에 갇히고 마음의 창이 넓어지면 삶도 더 넉넉하고 깊어집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언제나 시선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뜻하게 보면 세상도 우리에게 그 온도를 되돌려준다는 다정한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은 진정한 품격의 근본이다. 제인 오스틴. 제인 오스틴은 18,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인간관계 감정 품격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데 뛰어났습니다. 오만과 편견 등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내면과 심리, 특히 진정한 품격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명언은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섬세함과 따뜻함이야말로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뜻을 부드럽게 전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눈빛,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 천천히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스틴이 말하는 품격의 근본이며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인간의 가장 고운 모습입니다. 나무는 꽃을 바라지 않고도 향기를 준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타고르는 인도의 시인이자 철학자, 음악가였으며 아시아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의 작품은 사랑, 자유, 영혼의 평화 같은 보편적 주제를 아름다운 언어로 담아냈지요. 이 명언에서 그는 나무를 통해 조건 없는 선의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나무가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향기를 풍기듯 우리의 작은 친절 또한 계산이나 기대 없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타고르가 말하는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미소, 따뜻한 시선, 작은 배려처럼 사소한 순간에 깃들어 있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주는 선의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기도 하고 어느 날엔 그 향기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주는 마음 자체가 이미 향기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행복이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의사이자 철학자, 음악가, 인도주의자로서 아프리카 의료 봉사 활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경건한 생명 존중을 삶의 신조로 삼으며 인간 내면의 평화와 선함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명언은 행복이 노력해서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히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존재라는 뜻을 담습니다. 마음속 시끄러운 생각들이 잠시 잦아들고 감사와 여유의 공간이 생겨날 때 행복은 조용히 방문하는 손님처럼 우리 곁에 옵니다. 슈바이처는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면 같은 환경에서도 행복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가꾸는 일 자체가 이미 행복의 시작임을 따뜻하게 알려줍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결국 길을 만든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시작했지만 놀라운 의지와 도움을 통해 작가, 연설가, 사회운동가로 살아낸 인물이죠. 그녀가 겪어온 삶의 무게를 떠올리면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절망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 전하는 진실한 경험담처럼 들립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는 더는 못 가겠다 싶은 순간들이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말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아주 작은 발걸음 한 번이라도 내딛는 것이 훗날 돌아보면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새로운 출구로 이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무너질 듯한 순간조차 의미 있는 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며 그 현재를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삶을 만든다.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의 내면과 도덕, 삶의 방식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은 우리가 흔히 언젠가라고 미루는 일들이 사실은 현재의 선택을 뒤로 미루는 것뿐임을 부드럽게 깨닫게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모호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유일하게 손에 쥐고 있는 확실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현재의 1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모여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이 명언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작은 친절은 가장 짧은 순간에도 가장 긴 흔적을 남긴다. 에밀리 디킨슨. 은둔하며 조용히 글을 썼던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섬세하고 깊은 감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도 그렇지만 남긴 말들 역시 고요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흔드는 힘이 있어요. 이 명언은 우리의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친절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때로는 큰 도움보다 힘든 날 건네는 한마디의 따뜻함이 더 오래 마음에 남곤 하죠. 디킨스는 이런 사소한 순간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스쳐 지나간 미소나 배려가 누군가에게 긴 시간 동안 위로가 되고 다정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세상이 조용히 들리기 시작한다. 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신비주의 시인이자 영적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 사랑,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로 가득하죠. 이 말은 바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는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주변의 소음에 휩쓸리다 보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흐릿해질 때가 많아요. 루미는 그런 순간일수록 조용히 자신에게 귀 기울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속삭임을 들으면 오히려 세상이 더 차분히 보이고 선택해야 할 길도 한층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적 평온이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꿀 수 있다는 따뜻한 깨달음을 건넵니다. 내일의 해답은 오늘의 진심 어린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노예제 폐지와 국가 통합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진심, 성실, 인내를 중심에 둔 그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죠. 이 명언은 우리가 흔히 미래에 대한 고민만 앞세우고 정작 오늘 해야 할 작은 노력은 뒤로 미루는 모습을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링컨은 변화의 시작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의 한 걸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오늘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성실하게 내딛는 발걸음이 결국 내일의 해결책을 만들고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의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